안녕하세요. 호인구성의 사주아입니다. 오늘이 7월 12일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고 밖에를 오전에 잠깐 나갔다가 좀 전에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 보통 날씨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자꾸 제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예전에 한참이죠. 저도 리비아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리비아 그때 당시 엄청 카다피가 그때 이제 뭐라 그러죠? 대통령이었고 리비아 거기 이제 사막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저도 거기서 공사하는 팀에 가가지고 갔다 왔어요. 거기가 그렇게 뜨거웠어요. 거기 이제 뜨거운데 습기는 없어요. 그때가 생각나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그 뭐죠? 결하는 거 비행기장인데 이렇게 딱 놓으면 바로 후라이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트리폴리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트리폴리 안과병원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관리 그런 형태로 있었는데 안에는 시원한데 에어컨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그리고 순간적으로 모래바람이 불면 아주 뽀얀 게 보이지도 않고 모래도 이게 모래가 아니고 그냥 먼지 같은 그런 먼지 아닌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면 정신 못 차리죠. 이게 이제 처음 가는 사람 입장 속에서 많이 고생을 하는 몇 번씩 가보는 경우에서는 요령이 생겨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그때는 그랬죠. 이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있다 보니까 여기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때가 생각나는 그런 하루입니다. 벌써 17일인가 뭐 12일이 돼가지고 7월도 거의 이제 다 중순에 들어와가지고 일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투기해서 보려고 했는데 뭐 그러지 말고 그냥 포괄적으로 화일주 이렇게 보겠습니다. 화일주는 병정일주다라고 생각하면 병정일주는 목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달에 개미달에는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개미달 같은 경우는 미토가 가불목이 그렇게 힘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힘을 다할 때 신오미 해묘미 목국이 끝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러네, 인성을 쓰기는 유정하지가 않다. 사주의 강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문서를 보겠다라든가 거래를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좋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격국론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전체를 봐야 된다는 개요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그 천간지지의 어떤 활용도만 가지고 바라본다면 인성을 쓰기는 좀 불편하다. 그리고 지지로 토 상관이 와 있으니까, 식상관이 왔으니까 뭔가를 거래해 보겠다, 문서를 잡아 보겠다,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불리하다. 물론 이제 정화일주 입장성은 다른데 간목 입장 속에서는 더욱더 그게 불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병정일주입니다. 병정일주 갑을 병정일주입니다. 병정일주다 보면 병화는 좀 이제 화기가 더 거의 다 해가는 시점이고 정화는 그래도 힘이 있을 때니까 정화는 유정한데 병화는 내 힘이, 내 모습이 태양 빛이 내 노릇이 사오미 미시가 되면, 미월이 되면 다 할 때이기 때문에 뭐 친구의 도움을 얻겠다 이렇게 일하면 그건 크게
크게 뭐 도움이 되지, 정화에 도움을 쓰는 거니까 도움을 얻어라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병정일주 입장 속에서는 친구의 동업을 하거나 거래를 한다고 하면, 무언가 거래를 한다고 하면 신중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정. 그 다음에 병정, 밥을 병정,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는 식상이 되는 건데, 식상. 무엇을 시작한다거나 거래를 한다거나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 친구의 조언이나 도움은 얻는 건 어때요? 그건 괜찮을 것 같다. 어차피 식상이 아래 위로 같이 와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해본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뭔가 계약을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뭐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간단히 생각을 해 봅니다. 식상상관, 갑을 병정일주가 식상관을 쓴다, 무기토를 쓴다, 한번 거래해봐라, 뭐 사업을 해보겠다, 크게는 뭐 하지 마라. 화토가 상관이니까 뭐 그렇다고 하면 관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겠죠. 식상관이 왔으니까 이때는 친구의 도움을 얻거나 조언을 얻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갑을 병정, 모기, 그 다음에 경신 있죠. 경신, 모기, 갑을 병정, 모기, 경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성이 됩니다. 서서히 재성의 궤도가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무언가 열리는 시제가 있으니까 거기다 식상까지 유정하니까 뭐 돈이 들어온다거나 돈을 내본다거나 거래를 한다거나 투자를 해볼까라는 어떤 뭐 생각이 있다 그러면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돈이 들어올 돈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오겠냐라고 물으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재성이 유정해지니까 뭐라 그러나, 시장성이라 그러나, 내가 물건을 나가서 팔아야 할 어떤 계기가 있거나 팔아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매매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정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임계가 있습니다. 임계. 그러면 그게 평관 정관이 되나요? 평관 정관이 되는 건데, 평정관이면 수기가 서서히 동할 수도 있고 좀 힘을 받을 수도 있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잘 쓰면 유정할 수 있으니까, 관운이니까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도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잘 해보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화일주 입장 속에서는 계속 평관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병정일주가 임계수를 쓴다라고 하면, 본다라고 하면 관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나 사주가 강약 중에서 좀 강하다고 하면 가능하다. 새로운 자리에 승진이나 변동이 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정일주인데, 만약에 병정일주인데 신자진생이라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아니 어쨌든 누구나 신자진생이라고 하면 변화 변동이 올 수 있겠죠. 뭐 자리 변동이 오거나, 뭐 직장 변동이 오거나, 집을 떠나야 되거나, 뭔가를 팔아야 되거나, 매매를 해야 된다거나, 상속을 해야 되거나, 이런 형태로 운이 올 수가 있는 시기가
원래 이제 보통 우리가 내년이 돼야 이제 얘기를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6월 이후부터 어떤 조짐이 오기 시작을 해서, 그게 내년 이제 빠르면 동지 이후부터 결정타를 내려서 파급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신자진생이라고 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서서히 왔습니다. 이제 7월이니까 기미가 온 것 같아요. 이걸 이제 하지 이후로 계산하니까 결정을 잘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지금 뭐라 그러나요? 그 전직 어떤 분 같은 사주는 경자의 무자의 경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전부 수국을 이루었으니까 병호가 오니까, 물론 이제 평관이라는 글자가 떴긴 하더라도 지지로 이렇게 신자진 삼합의 오화가 와버리면 최악인 경우의 수가 되거나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서민 같은 경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주의 방합을 이뤘거나 삼합을 이루었을 때 그 이론의 반대 글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보통은 이제 많은 변동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옛날에 그 유명한 최진실이라는 영화 배우가 이제 자살을 하셨나 그랬는데, 그때도 보면 그 글자 그런 형태로 확 변화가 오는 시점에 최악의 경우의 수를 두는 어떤 패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운이라는 것이 그게 묘하게 참 묘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타이틀이 있는 분들은 지키는데, 타이틀이나 어떤 형태가 부족한 사람들은 최악의 악수를 두는 경우 수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가 경자생이니까, 그러면 본명성이 구성상으로도 산데, 그러면 내년에 1, 2, 3, 4 간궁으로 갑니다. 간궁으로 가면 이게 반전의 시기요. 밥 먹든 놈 죽 먹고, 죽 먹든 놈 밥 먹고, 이런 형태로 격변의 시기요, 혼돈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팔방을 간궁이라고도 하면서, 그게 혼탁한 시점이 되면 죽고 사는 어떤 최악의 경우의 수를 두는 어떤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죠. 우리가 내가 어디서 왔고, 누가 보내서 왔고, 무엇 하러 왔고, 와서 무엇 해야 될지를, 그리고 이게 지금의 이 상황이 차선책이 또 있는지, 또 다른 운명이 있는지, 이걸 고민해 보면, 내가 또 다른 삶이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면 지금의 이 현실에 대해서 즐겁게 생각해야 되고 최선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또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물론 이제 부모님의 힘을 빌려서 오기는 했지만, 누가 이거 보내서 온 거 아니야? 너 한번 가봐. 세상에 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재밌게 살다 가야 됩니다. 인생은 재밌게 살다 가야 돼요. 두 번 올 수 없으니까. 다른 분들은 두 번 온다 하는데, 두 번 온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알 수 없잖아요. 똑같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즐겁게 즐기다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못 해보고 간다, 그거는 그게 꼭 이런 것보다도
일단 최선을 내서 재밌고 즐겁게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은 대통령이 됐다가 또 대통령에서 내려오셨고, 또 다른 대통령이 또 되셨고, 이런 패턴도 보면, 여기서 얘기가 또 더 나가면 이상하니까 그걸 떠나서 이제 좋아요하고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이런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단 한 번이다. 기회는 마지막이다.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자기가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재밌게 즐기다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각 인간들의 어떤 의미와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사설을 늘어놨어요. 그리고 병정일주들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관우를 보잖아요. 수를 관우를 보는데, 그럼 남편이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된다 보니까 남편의 그릇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변동이 오거나, 아니면 또 뭐 어려움에 축할 수 있거나. 그래서 어떤 사주 같은 경우 이제 계묘생인데 여자분인데 병화일주입니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지지가 괴수가 근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라고 이제 예를 든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으니까, 병정일주입니다라고 하면, 자, 남편을 잘 보필해야 됩니다. 가까이 또는 멀리, 너무 가까이 가면 문제 생기고, 멀리서 바라보는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직장의 선택이냐 남편의 선택이냐의 어떤 문제점도 생기겠죠. 사주라는 것이 짜여진 것 같으면서 짜여져 있지 않고, 어떤 퍼즐이면 그 퍼즐이 맞춰진 것 같으면서도 맞춰지지 않는 것이 우리는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또 쓸데없는 얘기를 또 많이 들어놨습니다. 어쨌든 호인 구성학의 사주야입니다. 오늘은 병정일주를 제가 그냥 생각하는 바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걸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날짜도 한 17일이나 됐고, 여차하면 또 20일 되고 하면 다 끝나니까, 병정일주는 또 내년 대비해서 요거는 조금 더 빨리라는 개념보다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호인 구성학의 사주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